김영주 입시연구소의 김영주입니다. 자, 이제 생활기록부의 설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생활기록부는 저는 글로 되어 있는 어떠한 것을 읽고 누군가가 평가를 하는 작업이죠. 하지만 얘는 소설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상황과 이 학생의 성향, 그리고 전공 적합성, 능력들을 평가하기 위한 순수한 평가의 의도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글을 읽으면서 이 소설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실 읽진 않죠. 편하게 읽다가 재밌으면 읽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생활기록부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가자들이 얘한테 점수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읽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 요소에서 특정 단어가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면접이 강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활기록부에는 약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정도의 많은 양의 글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면접에서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 가장 눈에 띄는 활동,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그렇다면 그 단어를 뭘로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특정 단어를 찾는 방식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대학, 그리고 그 대학의 홈페이지, 어떤 홈페이지?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홈페이지를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나오는 여러 기사들이나 그리고 어떤 연구 내용들, 발표들을 쭉 꼼꼼히 읽으면서 거기서 의미 있고 재밌는 단어들을 찾아서 그 단어들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공부하는 형태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뭐냐면은 사실 주변에 많은 학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은 어떤 학원들이요?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가지의 주요 과목들을 주로 학원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국어와 연관된 과목, 그리고 국어와 연관된 전공, 뭐가 있을까요? 뭐 국어 국문학과, 국어 교육과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영어하고 관련된 과목, 전공 보면은 뭐예요? 영어 영문학과, 영어 교육과 많지 않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학과, 통계학과 이 정도 수학 교육과 이 정도겠죠.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전체 전공들의 개수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 존재하고 있는 과목과 대학교에 있는 전공과의 연결성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 과목들은 그 안에서 어쨌든 인문 계열이기 때문에 글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문제는 과학이더라는 거예요. 과학 같은 경우는 원체 많은 기술과 그리고 공학적인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도 점점점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그런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진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생들 과학 어떻게 공부하죠? 대부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 강의는 목표가 뚜렷해요. 여러분들의 내신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개념 강의와 문제풀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인터넷 강의에선 여러분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 들어도 과학 성적 잘 나오는데 과학학원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하나의 잠깐 놓치는 게 생기는데 뭐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활기록부 설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특정 단어예요. 요즘 생명과학에서 또는 지구과학에서 물리학에서 화학공학에서 관심 있게 보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단어를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학생들이 혼자서 그걸 찾아내긴 쉽지는 않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 다들 진로 선생님이 계신데 그 진로 선생님이 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일일이 상담해 가면서 그 학생들의 진로를 찾고 너한테는 이런 단어가 어울릴 거야 라고 얘기해 줄 가능성은 굉장히 없어요. 다들 그분들도 바쁘세요. 그리고 과학 선생님들도 많은 학생들에게 그런 개별적인 정보들을 주고 싶지만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인터넷 강의는 뭐다? 수능과 내신 대비에
과목, 지식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 학생들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과학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의 특정 단어를 찾아내고 싶은데 사실 그걸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생들은 자신의 정보량이 부족해집니다. 정보량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봤을 때 인기 있는 직업을 찾아서 과학에 자신의 꿈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의사 되겠다, 약사 되겠다, 치과 의사 되겠다,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과학 지식을, 그리고 과학에 대한 관심을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과학을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겐 대부분 과학적 멘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과학과 공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졸업한 학생들 만나서 물어봐요. 너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그리고 지금 네가 배우고자 하는 거랑, 그리고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너희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말해주었던 많은 정보들, 그리고 세상에 발전해가는 그 공학적 지식들 고등학교 때랑 연결되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기초과학, 기본 지식을 가르치는 거지 거기서 심화된 내용과 응용된 영역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과학적 정보, 그리고 그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생활기록부 설계를 위한 단어를 찾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친환경과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생명과학이든 화학공학이든, 그리고 어떤 뭐 경영학이든, 그리고 뭐 경제학과든 사회학과든 다양한 형태의 학과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화학공학에서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물리학과에서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회 현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공과 연계시켜서 하나의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학생들이 혼자 하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뭐 세부능력 특기사항용으로, 그리고 진로활동용으로 독서 활동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진로를 찾는 방식과 방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의 꿈을 찾는 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한 4종류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1번 영향은 누구냐?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같이 붙어 있고, 사실 학교에도 많이 있지만 부모님들과 얘기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모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 관심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을 학생들이 진로로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기록부 설계를 위한 특정 단어를 찾아야 된다.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흥미와 누군가의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멘토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지만 어렵다. 그럼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당신의 자녀의 진로, 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애들한테 물어봐요. 넌 꿈이 뭐니? 그러면 학생들은 전 몰라요 라고 대부분 대답을 해요.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단어를 찾기 위한 여정의 가장 1번이 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학생들의 진로를 계속해서 물어봐주는 노력이 아니라,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일정 부분의 꿈을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가만 냅두면 진로를 찾을 수 없어요. 왜? 진로가 없어요. 왜?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왜 없어요? 물어볼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는 이런 꿈이 맞을 거야. 너는 이런 직업이 맞지 않을까? 요즘엔 이런 것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영역인 것 같아 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는 거죠. 진로는 찾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1번으로 장착해 주는 거라고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내 꿈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인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생활기록부 설계는 완성돼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그 종합전형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기록부 설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